네, 안녕하세요. 8번째 시간 집합과 명제단원의 여러가지 증명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지금 첫 번째로 해볼 증명 방법은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기 요거예요. 요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데요. 직접 증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렵거나 증명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라고 했죠? 네, 대우도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직접 증명이 좀 어려울 때에는 대우가 참임을 증명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증명 단어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어려워하지만 분명히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라던가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 있죠.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증명하는 그 과정에 그 방법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무엇을 증명을 해볼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해보자. 지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건 조건이죠. 자, n제곱이 짝수이면 요 앞이 가정이네요. 자,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해보자. 그래서 여기 앞에가 n제곱이 짝수이면이 p, 그 다음 n도 짝수이다를 조건 q라고 하면 지금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맞죠? 자,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인지 증명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 명제는요, n제곱이 짝수다라는 거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미리 알려줬지만 대우로 증명을 할 때 더 편하기 때문에 대우인 명제를 먼저 찾아보고 그것에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대우인 명제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대우인 명제 써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는 그냥 두시면 되겠죠. 요거는 n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지금 여기가 n제곱이 짝수 p, n도 짝수 q이기 때문에 우리가 not q이면 not p다로 가셔야 되죠. 결론 부정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요? n이 짝수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죠. n이 짝수가 아니면 자, 가정 부정합니다. 그러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자, 원 명제가 참임을 보일 거니까 우리가 대우가 참임을 보이면 아,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좀 보시면요. 짝수가 아니다 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짝수가 아니면 무슨 수죠? 네, 홀수죠. 우리는 수에서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요.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수에서는요. 그래서 자연수에서 짝수가 아니면 홀수라는 말이랑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짝수가 아니면 이 부분을 홀수라고, 자, 홀수 이면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짝수가 아니다, 홀수이다.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짝수 홀수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팁이 있는데요. 좀 암기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옆에다 좀 쓸게요. 자, 우리가 짝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연수에서 홀수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제 암기하듯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짝수는 뭐 2, 4, 6, 8, 10 땡땡땡이잖아요. 뭐의 배수와도 같죠? 네,
2의 배수와도 같죠. 그래서 짝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기호 수로요. 그러니까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K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2K라고 하면 2 곱하기 어떤 수니까 짝수인 거 맞나요? 그래서 2K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때 K는 이제 모든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으면 2 넣으면 4, 3 넣으면 6 이런 식의 곱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홀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홀수는 1, 3, 5, 7, 9 땡땡땡인데 2보다 하나 적고 3보다 하나 적고 4보다 하나 적고 혹은 하나 많고 그러니까 짝수하고 하나 차이죠. 하나의 숫자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로 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하나로 좀 통일해서 적어주면 2K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2K 플러스 1이라고 하고 K는 이때 자연수인 건 맞는데요. 만약에 1부터 들어가면은 3이 되잖아요. 2 들어가면 5고요. 그러니까 1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K에 0도 들어가요. 0을 넣으면은 1이 되죠. 그러니까 1, 3, 5, 7, 9 땡땡땡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K는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쓸게요. 0 또는 자연수.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셔야 한다. 네.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특히 빈칸 뚫기로 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고. 자, 앞으로 짝수 홀수가 나왔을 때 이 표현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증명 시작해 봅시다. 자, 증명은요, 일단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긴 쓰지 않고요. 가정이 지금 n이 홀수 이면으로 시작하죠. n이 홀수이면 여기 가정이고요. 쭉 우리가 빈칸을 쭉 채워서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고 싶은 거냐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나오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운데를 잘 채우면 되는데요. 한번 어떻게 채워야 될지 따라가 볼게요. 자, n이 홀수이면 n이 홀수이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n이 홀수니까 어떻게 둘 수 있나요, 미지수를? 2k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겠네요. 2k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요. 이때 k는 0 또는 자연수라고 k는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k 조건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k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트로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n제곱을 구했을 때 그 n제곱이 홀수의 형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n제곱이 홀수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2 곱하기 어떤 수 플러스 1 이런 식의 꼴이 나오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2로 묶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는지 2로 묶었을 때 완전히 묶여버리면 짝수고 하나가 삐져나오면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의 형태가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n이 2k 플러스 1이니까 n제곱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n제곱을 하면 2k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완전 제곱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4k 플러스 1이 되겠네. 1제곱에 1. 자, 그러면 얘를 2로 묶어보는 거예요. 2로 묶었을 때 완전히 묶이는지 1이 삐져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2로 묶었을 때 어떤 수가 나오나요? 자, 일단은 앞에 거 2로 묶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니? 네, 2k제곱 플러스 2k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었으니까. 자, 1은 2로 안 묶여지죠. 2의 배수 아니니까요. 그래서 1이 삐져나오네요. 플러스 1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맞나요? 1은 여기로. 이해되시죠? 자, 2로 묶였을 때 플러스 1이 삐져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사실 홀수인 게 지금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조금 더 정확히 쓰자면 2로 묶었을 때 이 묶이는 부분이 0 또는 자연수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 k가 0 또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 넣었을 때 0이고요.
1부터 자연수 넣었을 때 자연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조건 쓸게요. 2로 묶이고 플러스 1인데 이때 2k제곱 플러스 2k는 0 또는 자연수다라는 거 확인이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n제곱이 홀수이다 증명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대의인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 명제도 참임을 우리가 증명을 한 거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볼 건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기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법이거든요. 지금 대우도 그렇고 기류법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바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이에요. 바로 증명이 어려울 때 쓰는 방법 두 번째인데요. 말 자체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기류라는 한자를 좀 찾아봤는데요. 혹시 그 노래 중에 나월의 귀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좀 선생님 옛날 사람이죠? 그때 나오는 귀, 돌아갈 귀인데요. 여기서도 돌아갈 귀 사용하고요. 지금 류는 무슨 류냐면 뜻은 여러 가지인데 뭐 잘못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 류, 잘못할 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돌아가서 잘못됨을 찾아가지고 원래 결론이 참임을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제 한자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류법이란 설명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또 역시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자,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디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임으로써 원래 결론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옆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할 거예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겨. 모순이 뭔지는 알죠? 가정의 모순. 그러니까 잘못된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류가 생겨. 그러면 결론 부정했더니 오류가 생겼네? 그러면 원래 결론이 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증명 못하고 역시 돌아가서 잘못됨을 깨닫고 원래 결론이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 모든 방법은 이제 직접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유형이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대표적인 명제인데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우리 알고 있죠? 루트 2 무리수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2는 무리수인 거를 바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무리수의 특성을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을 부정할 거야.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그럼 루트 2는 어떻게 돼요? 무리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아니라고 가정하자. 결론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일단 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오류가 생기는지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 저번에 수체계 한번 그려줬었는데 실수는 뭐하고 뭐로 나뉘죠? 네,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뉘어요. 그러면 지금 무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그럼 어떤 수라는 거예요? 유리수라는 거죠.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오류가 생겨. 모순이 생겨.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구나. 그러면 루트 2는 무리수구나 라고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즉 이 말은 무리수가 아니다. 이 말은 유리수죠.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우리 유리수라고 하면 유리수는 어떤 수들을 말하죠? 우리가 분수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분수인 표현으로 n분의 n을 쓸 거고요. 우리 약분이 가능하니까 n분의 n은 약분을 한 기약분수. 그러니까 n분의 n은 m하고 n은 서로소라고 쓸게요. 더 약분이 안 되는 서로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m을 양변에 곱할 수 있겠죠. 루트 2m은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식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양변을 제곱하면 자, 그럼 이 m 제곱은 n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n제곱이 n제곱이라는 애가 2 곱하기 어떤 수네? 그러면 n제곱은 무슨 수예요? n제곱은 2의 배수니까 n제곱은 무슨 수예요? 아까 1번 명제에서 했죠? 2의 배수니까 짝수이므로 자, 위로 잠깐 가볼게요. 아까 우리 어떤 명제를 증명했었냐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증명했었죠. 자, 요거 쓸 거예요. 자, 우리 증명했기 때문에 참임을 보였기 때문에 요 명제를 갖다 쓸 수 있죠. 성질로.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그럼 여기서 n제곱이 짝수이므로 누구도 짝수라고요? n도 짝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1번 문제, 1번 명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건 참인 사실이니까요. 자, 결국에 그러면 n도 짝수니까 n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n 짝수니까 2의 배수꼴로 쓸 수 있죠. 그럼 2k로 한번 써볼까요? k는 아직 안 썼으니까요. 이때 k는 항상 조건 가져와야 되죠. 자연수. 자, 지금까지 이해되고 있죠?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n이 2k인 것까지 했어. 그러면 뭘 볼 거냐면요. 다시 n을 제곱해 볼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서 또 양변을 제곱하면 자, n제곱이고요. 2k 제곱을 해보니까 4k 제곱이네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은 걸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볼게요. 자, 아까 n제곱이 이 m제곱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n제곱이 4k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수가 어차피 n제곱이니까 같은 수죠. 그러면 n제곱이 2m제곱이고 4k제곱이므로 지금 여기서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2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m제곱은 2k제곱인 거 이해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m제곱이 2k제곱이네? 그러면 m제곱도 지금 2 곱하기 어떤 수로 이루어졌으니까 m제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m제곱이 짝수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m제곱도 짝수네. 자, 그러면 다시 1번 명제에 의해서
m제곱이 짝수면 m도 짝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m제곱이 짝수이므로 m도 짝수구나. 좀 길어요. 이것도 역시 1번 명제. 그러면은 m도 짝수이다. 이상하네. 어디 이상해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 앞에서 잠깐 뭐라고 했냐면 결론을 부정했을 때 어디에 모순이 생긴다?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라고 했어요. 어디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지 볼게요. 자, 모순인 부분 혹시 찾으셨나요? 이상한 부분. 아까 자, m과 n은 서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 중간에 제곱을 했더니 n제곱이 짝수고 n도 짝수라고 했고요. 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 봤더니 m제곱도 짝수고 n도 짝수래요. 자, 결국에 n도 짝수고 m도 짝수라면 둘 다 2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소가 될 수 있니? 안 되죠. 자, 정리해 볼게요. m, n이 지금 둘 다 짝수이므로 2, 4, 6, 8, 10 땡땡땡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약수를 누굴 갖고 있을까요? 2의 배수니까. 무조건 2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m과 n이 서로소라고 했던 부분. m,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 이해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모순이 생기네? 오류가 생기네? 그러면 부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따라서 얘는 루트 2는 무리수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어렵죠?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제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데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유리수다라고 가정했더니 결국에 모순이 생겨서 얘는 무리수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유리수꼴로 놨을 때 m과 n이 서로소라고 했는데 양변을 제곱하면서 n도 짝수 또 제곱을 하면서 m도 짝수 그래서 서로소라는 그 가정에 모순이 생기면서 루트 2는 결국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구나 라고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방이 2개밖에 없죠. 또 다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귀류법이다. 어려웠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네,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뒷장에 9번이라고 시작하는 이제 프린트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증명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배워볼 건데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 절대부등식 처음 듣는 용어죠. 보시면. 자, 설명 보시면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이 자, 쓸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지금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잖아요. 0일 수도 있고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모든 실수를 넣었을 때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부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왜 우리 막 예전에 만화 영화에 막 절대반지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은 정말 항상 성립한다라는 강력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A, B가 실수일 때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여라. 그래서 괄호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결을 하고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같이 봅시다. 자, 괄호 1번. A가 B보다 크다 하고 맞는 걸 찾아볼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1, 2, 3 중에 어떤 표현이랑 같은 표현인지 볼게요. 어떤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니?
자, A 빼기 B가 나와 있거든요. 자, A 빼기 B라는 것은 B를 왼쪽으로 이항시킨 거네요. 그러면 이항했을 때 A 빼기 B는 0보다 어떻게 될까요? 크다가 되겠죠. 부등호 바뀌지 않겠지. 양변에 같은 수를 뺐으니까요.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괄호 2번 보시면 임의의 실수 A의 제곱은? 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1, 2, 3번 보시면 A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0보다 크거나 같나요? 크나요? 작나요? 일단 작은 건 안 되겠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몇 번? 1번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괄호 3번 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일 때, 자,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더니 0이 됐대. 그 말은, 자, 동그라미 1번, A는 0이고 B는 0이다. 2번, A는 0 또는 B가 0이다.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자, 또는 이라는 표현이 돼버리면, 자, A만 0이고 B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수를 제곱했을 때, 뭐, 만약에 2다. 그럼 제곱했을 때 4가 되니까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려면 A와 B가 둘 다 0이어야 한다. 둘 다 0이어야 한다. 괄호 4번 볼게요. 자, 임의의 실수 A에 대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절대값 A랑 그냥 A랑 비교했어요. 자, 절대값 A는 거리 개념이니까 무조건 양수 개념인데, A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건 안 돼요. 큰데 크거나 같니? 라는 거죠. 같을 수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A가 양수면 같게 되는 거죠. 절대값 쉬운 거랑. 그래서 얘는 몇 번? 1번 동그라미랑 같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표현은 당연하지만 꼭 외워야 한다. 그러면 2번도 볼게요. 자, 다음 중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립하는 명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라는 거죠. 봅시다. 좀 칸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자, 만약에 얘들아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니? 항상? 이거 되나요? 제곱하면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냥 실수잖아요. 실수의 부호 얘기 안 했죠. 항상 성립하나요? 항상 성립? 안 해요. 자, 이거 항상 참은 아니에요. 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크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고 16이네. 자, 이쪽이 더 커버리니까 어때?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 반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도 보시면 자, 제곱한 게 커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니? 이거 돼요? 제곱한 게 크니까 A가 B보다 큰 거 아닐까요? 안 되죠. 어떤 거 있을까 또? 일단 부호가 문제죠. 부호가 어떻게 있을까요? 얘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음수일 때 쉽게 지금 했던 예로 그대로 써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4야. B는 마이너스 2야. 제곱하면 4고 16이니까 당연히 16이 더 크죠. 그런데 A는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2면 어때요? 성립하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쪽도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필요충분 조건으로 성립을 하려면 부호에 문제가 필요한데요. A, B가 언제일 때만 성립할까요?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해되시죠?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 네, 그래서 이게 제곱을 하거나 또는 제곱을 풀을 때는 부등호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부등호가 항상 유지되는 때는 언제다?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함부로 제곱을 하거나 풀시면 안 돼요. 그 부호를 꼭 확인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양변 제곱할 때는 둘 다 양수인지 확인해라. 자, 3번도 볼게요. 자,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뭐랑 같나요? 네, a제곱이랑 같죠. 자, 어떤 a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한 거랑 같은 결과가 되죠. 또 절대값 a, b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 곱한 것과 같겠죠.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워서 곱한 것과 같겠지. 곱해서 씌운 거랑 따로따로 절대값 씌워서 곱한 거랑 같겠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운 성질들을 좀 이용해서 4번을 하나 증명을 해볼게요. 혹시 더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은 교과서 예제들이 더 있어요. 지금 다 실진 못했지만 그 문제들을 그냥 시험 공부하면서 한번 따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명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세요 라는 거죠. 자, 이것은 대우도 안 할 거고요. 기류법으로 적용하기도 좀 애매하죠. 이것은 지금 절대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얘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 거냐면 그냥 그 실수의 성질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봅시다. 지금 이 형태 자체가 왠지 완전 제곱으로 묶고 싶은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일단 여기 앞에를 가지고 묶어 볼 건데요. 자, a제곱 더하기 2ab의 뒤에 오고 싶은 완전 제곱 형태 어떤 거 있죠? b제곱이 오고 싶죠. 그런데 여기 뒤에가 2b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를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쪼개도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게 묶이네요. 어떻게 묶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묶이죠. 완전 제곱이요. 그 다음에 b제곱 나오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지금 여기서 AB 실수라고 했고요. AB 실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실수 성질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자, 실수를 더해도 실수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또 B도 실수인데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므로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더했으니까 따라서 원래 주어진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증명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쉽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증명할 때는 항상 그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마저 해볼 건데요.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즉 얘가 0이 되려면 언제 0이 될까?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성질 중에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 1, 2, 3번,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여기요. 0이 되는 때 언제라고 했죠? A, B 둘 다 0일 때.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언제라고요? 둘 다 0일 때.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 B, B가 0일 때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 플러스 B가 0이고 B가 0일 때. 즉 지금 B가 0이라는 건 A도 0이라는 말이죠. A하고 B가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절대부등식까지 마무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절대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